개가 방금 당신을 물었습니다. 지금 하던 일을 멈춰주세요. 제가 앞으로 몇 초 동안 말씀드릴 내용이 개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주인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매일 당신과 반려견 사이의 유대를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개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이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물음이 실제로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개를 쓰다듬고 있었고 개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상황을 그려보세요. 당신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개는 당신 옆에서 완전히 긴장을 풀고 있습니다. 당신은 개의 귀 뒤를 긁어주고 있고 꼬리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개가 고개를 돌려 당신의 손을 봅니다. 당신은 손을 뺍니다. 당황스럽고 조금은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개는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개는 한참 전부터 멈춰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 질문을 읽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개들에게는 연구자들이 애무유발, 과자극, Petting Induced Overstimulation 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신체적 접촉은 아무리 부드러워도 개의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뇌는 그것을 더 이상 기분 좋은 접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침범으로 인식합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수의과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 있는 개들도 쓰다듬는 동안 물기 전의 행동 신호를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들을 오해하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쉽다는 점입니다. 물기 전의 과자극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개가 당신의 손 쪽으로 몸을 기대는 것을 멈춥니다. 근육이 부드러운 상태에서 약간 뻣뻣하게 변합니다. 호흡이 변하는데 극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아챌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흔들리던 꼬리가 느려지거나 멈춥니다. 어떤 개들은 혀를 짧고 빠르게 낼름거리기도 합니다. 어떤 개들은 시선을 피하려는 듯 갑자기 눈을 돌립니다. 개들은 속삭이고 있었고 그 속삭임이 충분히 오랫동안 무시되었을 때 무는 것만이 남겨진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지만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쓰다듬는 동안 개의 몸이 변하는 첫 번째 징후를 살피세요. 손에서 살짝 멀어지거나 턱이 아주 잠깐 팽팽해지는 아주 작은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감지하면 즉시 멈추세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개가 결정하게 하세요. 만약 개가 다시 머리를 당신 쪽으로 밀어 넣는다면 계속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쓰다듬기는 끝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일찍 끝내는 것이 억지로 계속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신뢰를 쌓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개는 당신이 자신의 말을 듣고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의 신호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의력에 신뢰를 갖게 된 개는 결코 물기까지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체 접촉 중에 모든 물림이 과자극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그 원인은 대부분의 주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인 물림 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몇 분 후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그들은 당신의 손을 사냥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당신의 개는 놀아줄 때 당신의 손가락을 향해 달려들까요? 왜 양탄자 위에서 당신의 손이 살아있는 것처럼 쫓아다닐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이게 귀여운 단계를 지나 실제로 아프기 시작했을까요? 개가 배우는 방식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강아지와 나누는 모든 상호작용은 훈련입니다. 당신이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조차 말이죠. 생후 6주 된 강아지에게 손가락을 흔들고 강아지가 손을 덥석 물 때 웃었다면 당신은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피부가 공격해도 되는 타겟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현상의 이면에는 개들이 늑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본능적 행동의 연쇄인 포식 운동 연쇄, predatory motor sequence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탐색, 잠입, 추격,
움켜쥐기, 물기, 절단하기. 가축화되면서 이 연쇄의 뒷부분은 약해졌지만 잠입, 추격, 움켜쥐기 같은 앞부분은 여전히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응용 동물 행동 과학 Applied Animal Behavior Science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어린 시절 정기적으로 손을 가지고 노는 장난을 쳤던 개들은 성견이 되었을 때 놀이 상황이 아닐 때도 입질을 하거나 무는 행동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훨씬 높았습니다. 손은 단순한 장난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냥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냥감이라는 대상은 당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체 포식 연쇄를 자동으로 유발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주인들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개가 손을 물면 주인은 재빨리 손을 뺍니다.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손가락을 흔들기도 하죠. 개의 관점에서 그것은 하루 중 가장 신나는 일입니다. 움직임, 반응, 탈출 시도. 사냥감이 살아있으니 쫓아야죠. 당신은 행동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보상하고 있는 셈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일관성이 필요하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놀이 시간 동안에는 당신의 손을 방정식에서 완전히 제외하세요. 터그, 놀이, 장난감이나 플러트폴, 로프를 사용하세요. 당신의 피부와 개의 본능 사이에 거리를 두세요. 만약 개가 여전히 당신의 손으로 방향을 돌린다면 손을 빼지 마세요. 그대로 멈추세요. 움직임을 멈춘 타겟은 흥미를 잃게 마련입니다. 완전히 정지한 채로 계세요. 시선을 돌리고 상응하지 마세요. 몇 초 안에 대부분의 개들은 흥미를 잃고 물러납니다. 이를 2, 4주 동안 일관되게 실천하면 연관 관계가 재설정됩니다. 당신의 손은 더 이상 사냥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손은 중립적인 존재, 즉 장난감을 잡고 있는 도구일 뿐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명심하세요. 만약 당신의 성견이 예전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놀이 중에 물기 시작하고 놀이 방식의 변화가 없었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신호이며 제가 다음에 설명할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거의 항상 너무 늦을 때까지 놓치게 되는 부분이죠. 몸 어딘가가 아픈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들이 마침내 이해했을 때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이해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주인들은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개에게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통증을 다루는 방식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개들은 우리처럼 통증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아플 때마다 극적으로 절뚝거리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야생에서 약점을 보이는 것은 공격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며 개들은 신체적 불편함을 거의 완벽하게 숨기는 능력을 발달시켰습니다. 개들은 평소처럼 먹고 놀고 문 앞에서 당신을 방입니다. 엉뚱한 부위를 만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전히 정상으로 보입니다. 미국 수의학 협회의 로브 메이는 통증 관련 공격성이 개에게서 가장 흔하게 오해받는 행동 문제 중 하나라는 사실을 광범위하게 기록해 왔습니다. 실제 원인은 개가 아무도 몰랐던 부상을 보호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음은 기질이나 지배성, 나쁜 행동으로 낙인 찍힙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유발하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관절 문제가 목록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개의 골관절염은 종종 소리 없이 진행되며 특히 대형 견액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신호는 뻣뻣함이나 절뚝거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신호는 누군가 엉덩이, 어깨 또는 척추에 압력을 가했을 때 개가 무는 것입니다. 치과 질환도 또 다른 원인입니다. 개들은 입을 벌려 부러진 치아나 감염된 잇몸을 보여주지 않지만 주인이 손으로 턱 옆을 훑거나 놀이 중에 실수로 얼굴을 부딪히면 반응은 즉각적이고 날카롭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수의사에게 가야 할 3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무는 행동이 처음 나타났을 때입니다. 한 번도 문 적이 없던 개가 갑자기 무는 것은 의학적 경고 신호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둘째, 몸의 특정 부위를 만졌을 때만 물 때입니다. 그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통증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위치 표시입니다. 셋째, 당신이 개가 평소 좋아하던 부위에 손을 댈 때 개가 움찔하거나 몸을 피하거나 자세를 바꿀 때입니다. 통증 반응에 대해 개를 처벌하지 마세요. 그것을 훈련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원인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단 한 번의 예상치 못한 물음이 치료 가능했던 질환이 관리하기 훨씬 어려운 상태가 되기 전에 당신의 개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개가 당신을 물거나 누군가에게 달려들었는데 전혀 이유가 없다고 느껴진 적이 있나요? 으르렁거림도 경고도 없이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온 폭발적인 반응 말입니다. 그것은 공격성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구분은 모든 개 주인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에 대한 대응 방식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공격적인 물림은 계산된 것입니다. 그것은 뻣뻣해진 몸, 쏘아보기, 으르렁거림, 달려들기라는 경고 순서를 따릅니다. 공포로 인한 물림은 이 모든 과정을 건너뜁니다. 개의 뇌가 이미 경고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했기 때문에 곧바로 물기로 이어집니다. 개가 행동학자들이 말하는 교감신경 각성 상태,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싸움 또는 도주 상태에 들어가면 이성적인 처리가 중단됩니다. 학습된 행동과 사회적 신호를 관장하는 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멈추고 편도체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개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유일한 신체적 도구인 이빨로 감지된 위협에 반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수의학 기록 Veterinary Record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익숙한 환경에서 익숙한 주인을 향한 물림을 포함하여 공격성보다 공포가 근본적인 원인인 개 물림 사고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개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압도할까요? 그 목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깁니다. 갑작스러운 큰 소리, 자동차의 역화소음, 문 닫히는 소리, 근처에서 아이가 지르는 비명, 뒤에서 가해진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실수로 구석에 몰리는 상황, 낯선 사람이 자신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것, 익숙한 공간에 놓인 새로운 물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당신의 말투 변화 등입니다. 이 중 어느 것이라도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일이 벌어지기 직전의 모습은 어떨까요? 몸이 수축하는 듯한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개가 몸을 낮추어 자신을 더 작게 만듭니다. 귀는 뒤로 젖혀져 납작해집니다. 꼬리는 말려 들어가거나 꼿꼿해집니다. 눈은 커져서 흰자위가 보입니다. 입은 굳게 다뭅니다. 이것들은 나쁜 개의 징후가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바닥나서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거리를 두려는 개의 신호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은 개를 쫓아가거나 구석으로 몰거나 억지로 잡거나 안아서 달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행동이 특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보살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상태의 개에게 그것은 감금입니다. 모든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침대 밑이든 캐넬 안이든 소파 뒤든 개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으로 가게 두세요. 신경계가 진정되면 개들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차분함이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대화가 아닙니다. 공포로 인한 물림은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의 개가 규칙적으로 공포 반응으로 문다면 그것은 환경의 어떤 요소가 개의 신경계를 영구적으로 날카롭게 만들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개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괴로움, 과자극, 잘못된 포식 본능, 통증, 공포를 전달하는 물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림의 유형이 하나 더 있으며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것은 사실 애정 표현의 물림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맨 처음에 저는 이 목록에 다른 모든 것과 정반대인 물림 유형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설명하기 전에 특정한 순간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개가 아무런 목적 없이 완전히 긴장을 풀고 당신 옆에 누워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보고 있거나 읽고 있거나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가 당신 쪽으로 몸을 옮겨 당신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 아주 부드럽게 마치 시험해 보듯이 당신의 손끝이나 손목을 이빨 사이에 넣습니다. 세게도 아니고 빠르게도 아니며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면 손가락을 따라 천천히 신중하게 아주 조금씩 각작거리기도 합니다. 부드럽고 리드미컬하게 마치 왜 그러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는 듯이 하지만
멈출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것은 공격성이 아닙니다. 과자극도 아닙니다. 경고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개가 당신은 안전하며 당신이 자신의 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특정한 기원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집단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털고르기인 알로그루밍입니다. 개과 동물에게 있어 부드러운 입질과 갈짝거림은 유대감이 형성된 개체들 사이에서 친밀감을 유지하는 방식 중 일부입니다. 강아지들은 무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나는 다른 의도 없이 접촉할 만큼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다. 사냥도 경고도 아닌 그저 접촉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촉각적 의사소통입니다. 성견이 당신에게 이 행동을 할 때 그들은 당신을 다른 개로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자신의 사회적 집단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음식과 산책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순간 당신은 가족입니다. 무리, 즉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존재들과 같은 부류인 것입니다. 호로비츠의 인지연구소, 호로위스 도 커그니션 랩의 반려견 행동 연구자들은 이러한 낮은 강도의 입질 행동을 연구했으며 수반되는 바디 랭귀지를 바탕으로 이를 놀이물기나 경고 행동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애정 표현의 물림에서는 개의 몸에 있는 다른 모든 신체적 신호가 이완된 상태입니다. 꼬리는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거나 천천히 흔들립니다. 근육은 느슨합니다. 눈은 부드럽고 반쯤 감겨 있거나 거의 졸린 듯한 모습입니다. 어디에도 긴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꾸밈 없는 순수한 휴식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움츠러들거나 개의 머리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의 관점에서 그들은 당신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며 무언가를 제안했는데 당신이 그것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거절을 지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느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다가오는 친밀함의 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손을 뻗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의 개가 부드럽게 당신의 손을 입에 넣고 가만히 있다면 그대로 계세요. 지켜보세요.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세요. 어느 쪽으로든 큰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그냥 그 순간에 함께 있어 주세요.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당신의 개가 자신의 언어로 당신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룬 모든 내용, 즉 과자극, 잘못된 포식 본능, 숨겨진 통증, 공포 반응을 거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 괴로움을 알리는 바로 그 이빨이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방식을 바꿔줍니다. 모든 물음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유에는 언어가 있으며 이제 당신은 그 언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반려견과의 유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오해받아온 동물의 숨겨진 언어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해가 바탕이 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반려견과의 의사소통에 관한 다음 혁신적인 이야기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